지금 이 순간 워싱턴 DC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장은 총알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남은 시간 단 2, 3주. 이 시간 안에 통과하지 못하면 이 법안은 2030년까지 다시 세상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엔 놀랍게도 미국 대통령 본인의 지갑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 클래리티 법안, 영어로는 클래리티 액트입니다. 1막, 이게 왜 14억 달러짜리 싸움인가? 클래리티 법안, 정식 명칭은 디지털 애셋 마켓 클래리티 액트입니다. 이름 그대로 명확성을 만들자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은 애매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게 증권이냐, 상품이냐, SEC가 규제하냐, CFTC가 규제하냐, 아무도 명확하게 답을 못했습니다. 이 불확실성 하나 때문에 수십조 원 규모의 시장이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게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산을 디지털 상품, 투자계약 자산, 스테이블 코인으로 나누고 각각 누가 감독할지 사전에 딱 정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코인베이스도, 리플도, 월가도 모두 이 법이 통과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통과가 절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2막, 여기까지 오는데 1년이 걸렸다. 이 법의 여정을 잠깐 되짚어 보겠습니다. 2025년 7월 17일 미국 하원 294대 134로 압도적인 통과. 민주당 의원 78명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상원으로 넘어가면서 상황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2026년 1월 상원 농업위원회 표결이 사실상 당론대로 갈라지며 아슬아슬하게 통과. 그리고 4개월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2026년 5월 14일 상원은행위원회 15대 9로 극적으로 통과하게 됩니다. 이때 민주당에서 단 2명, 애리조나의 루벤 갈레고, 메릴랜드의 안젤라 올소 브룩스가 당론을 깨고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순항하는 것 같죠? 하지만 이건 그냥 몸풀기였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3막, 숫자라 보는 전쟁, 60이라는 벽. 미국 상원 총 100석,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 무소속 2명 포함. 언뜻 보면 공화당이 다수당이니 쉽게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상원에서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려면 60표가 필요합니다. 필리버스터라는 미국 상원 특유의 저지선이죠. 공화당 53표를 전부 채워도 최소 7표가 모자랍니다. 즉, 이 법의 운명은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 7명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7표를 얻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본인입니다. 4막, 이해 충돌. 대통령이 대통령을 막다. 여기서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과 민코인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은 14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부동산도, 골프 리조트도, 미디어 합의금도 다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어디서 나온 돈이냐 하면 첫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두 아들, 그리고 백악관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공동 설립한 회사입니다.
여기에서만 5억 9천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CEO가 누군지 아시나요? 위트코프 특사의 아들 잭 위트코프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통령 최측근 외교관과 그 아들이 대통령 가족과 함께 지금 상원에서 심사 중인 바로 그 법의 규제 대상 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대통령 개인 민코인, 트럼프 코인, 로열티만 6억 3천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 수익은 한 번 벌고 끝나는 돈이 아닙니다. 이 회사들이 보유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최소 1억 6천만 달러어치입니다. 이 돈은 계속 재투자되고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요구하는 건 간단합니다. 대통령님, 당신이 서명할 법으로 당신 가족이 계속 돈을 버는 구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윤리조항입니다. 5마, 백악관의 반격. 그런데 백악관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정 인물을 겨냥한 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최근 전혀 다른 법안, CBDC 금지 조항이 담긴 주택법안 서명식을 전격 취소하며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법에도 서명 안 해! 이 발언 하나로 클래리티법 서명 여부까지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팀 스콧 상원은행위원장과 존 툰 원내대표는 7월 내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고 민주당은 윤리조항 없이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백악관은 그 조항 자체를 정치적 타겟팅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각대치, 그리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6막, 3가지 시나리오. 지금부터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3가지 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A, 극적 타결. 확률상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흐름입니다. 5월, 은행이 통과 직전과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공화당 톰 텔리스와 민주당 안젤라 올소브룩스가 그랬던 것처럼 막판에 완화된 절충안이 등장합니다. 특정 인물을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인 공직자 윤리 문구로 순화. 백악관도 체면을 지키고 민주당도 명분을 얻습니다. 코인베이스가 5월에 그랬듯 업계가 일제히 지지 선언을 합니다. 7월 안에 60표를 채우고 극적으로 통과. 지니어스 법안이 68대 30으로 통과했던 것처럼 예상보다 큰 표차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나리오 B, 시간 초과.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입니다. 절충안 협상 자체는 진전되지만 문서화하고 표결에 붙이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상원은 7월 13일까지 이미 휴회를 했고 8월 휴회까지 남은 시간은 2에서 3주뿐. 파이자 재승인 법안, 빵스권법, 세이브법 등 다른 법안들과 본회의에 시간을 두고 경쟁을 하다가 결국 표결 자체를 못하고 9월로 혹은 중간선거 국면으로 밀립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 합의안의 내용 자체가 달라지거나 최악의 경우 다음 회기로 완전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시나리오 C, 붕괴. 확률은 낮지만 업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서명 거부 카드를 꺼내듭니다. 협상은 감정적으로 격화되고 민주당은 직결해 윤리조항 없는 법안에는 절대 60표를 주지 않습니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의 경고가 현실이 됩니다. 다음 기회는 2030년까지 없을 수도 있다. 수년간 쌓아온 업계의 로비와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시나리오입니다. 7막. 지금 확률은? 그래서 지금 실제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2월에 80%, 5월 은행이 통과 직후에 75%, 6월 8일에 60%,
6월 26일에 50%까지 내려왔고 7월 21일 오늘 화요일 현재 폴리마켓 2026년 이내에 클래리티법 서명 확률은 43%입니다. 동전 던지기 확률보다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엘리너 테렛에 따르면 백악관이 클래리티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윤리조항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고 이 내용을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에게 공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나온 윤리조항 합의 소식은 백악관과 공화당 내부의 합의일 뿐 실제 표를 쥔 갈레고, 알소 브루스 등 민주당 협상파와는 아직 조율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는 공화당끼리만 만든 문구를 민주당이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예측의 하락이 내용에 대한 반대 때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협상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데 그걸 표결에 붙일 물리적 시간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이 법을 죽이는 건 반대 논리가 아니라 바로 달력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공화당 53표, 필요한 건 60표, 민주당 7표가 관건이고 그 7표의 열쇠는 대통령 본인의 이해충돌 문제입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단 2, 3주. 극적 타결이냐, 시간 초과냐, 아니면 완전한 붕괴냐. 이 셋 중 어느 것이 될지 우리는 이번 달 안에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초읽기의 결말, 다음 영상에서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